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파크 상가관리단의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합근무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근무를 좀 효율적으로 이 관리 회계를 좀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입점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을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좀 정확히 아시면은 특히 이제 이게 관리인이나 이렇게 의장, 회장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분들이 좀 잘 아시면 관리업체에 이제 그런 협의를 거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관리비에 대한 횡령이나 어떤 배임 같은 경우도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 입점주 여러분들도 사실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 구체적인 일은 사실을 제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 구체적인 거는 또 이제 뭐 이게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우리가 관리비에 대한 월 단위 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큰 어떤 숲은 볼 수는 있어야, 그래야 그 관리업체가 제대로 좀 잘하고 있는지를 통제도 가능하고, 때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건물이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회계상으로는 그 관리업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버리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나 회장님께서 또는 입점주께서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하셔서 좀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따진다고 해서 뭐 가서 갑질을 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검토해보고 이런 걸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좀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 전기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제 그거는 제가 추진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관리소장님이나 한테 좀 부탁을 드렸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시설과장님도 잘 리포트를 적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절감이 됐었거든요, 관리비에서. 나중에 동영상에 여러분들 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전기료 그것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LED 이런 거 말고요, 기본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는 거죠. 집합건물 같은 경우, 꼭 집합건물,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걸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난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관리비를 지금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월 단위로 비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월 단위로 이제 매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월 달이면 4월 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기료료, 수도료부터 요 각종 여기 그 관리업체 인건비라든지, 뭐 물품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비용들을 갖다가
거기 저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들 분께서 집계를 하는 거죠. 이 집계를 해서 그래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관리업체 쪽에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부과를 해가 수입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관리비 부과가 곧 관리비 수입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를 갖다가 부과하는 산정 방식이 있거든요. 호실별로 하는 건지 면적별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관리단 규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규약에 명시되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관리단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면적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리비에 대한 여러분들이 회계 부분이 좀 더 뭐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리비 부과 내역서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부과 내역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나오죠. 상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일단 요 부분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해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아파트처럼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기 있는 거. 만약 근데 어떤 데는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가들은 관리비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 아파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은 조정 집계표라는 것을 좀 달라고 하세요. 조정 집계표라는 건 뭐냐면 그 수집한 그 관리비 있죠. 아까 전에 지금 관리비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부과를 했고 그 부과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관리비 고지서하고 딱 맞춰보는 겁니다. 좀 더 미지급금하고 좀 약간 이야기할 텐데 그때 아무튼 최종적으로 요 고지서랑 조정 집계표 있죠. 이거는 수집한 관리비를 갖다가 명목별로 딱딱딱 분류해서 기록한 서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수집한 내역을 딱 기록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면적, 단가, 관리비 종류 등이 딱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집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수납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 가지고 업무에 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비 고지서하고 그 조정 집계표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관리비 고지서 및 부과 내역 있죠. 관리비 고지서 및 부과 내역. 이제 요거랑 요 뒷부분에 이거 쭉 보면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 봐도 긴가민가하다. 전체 숲을 보기가 좀 힘들다. 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된다고요? 뭘 좀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조정 집계표를 좀 달라고 해주세요. 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 월별로 줄 겁니다. 그 없다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정말 문제 있는 관리업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 집계표를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게 지금 표현하기는 그런데 대충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부가서에도
고지서에도 보면 있고요. 이게 부가내역서의 고지서에도 보통 있는데, 거기도 다 있지만, 그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월 단위로 회계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화재보험료는 그 1년 단위로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마다 뭐 비용은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라고 해봅시다. 1년에 한번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을 일단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1,000만 원에 일시불로 해가 좀 넣는 형태로 되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선급 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2개월분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리비 부과 고지서에 보면, 또는 조정지키표인데 보면 뭐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제 1회분, 2회분, 3회분 이래가 12회분 중에서 1회분, 12회분 중에서 뭐 2회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화재보험료는 선급 비용이기 때문에 12개월 분할 부과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회계상으로. 그 다음 전기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4월달 우리가 사용을 했다. 아직 4월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4월달 사용분은 5월 10일 정도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 관리업체의 경리라고 한다면 미지급 비용으로 분계해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살펴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수금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만약에 지금 4월 21일부터 4월 23일 경에 전산 처리된 뭐 조정 직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성되어 가지고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부과금액이 확정되어졌다라고 지금 한다면 그러면 3월 31일자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때 뭐 부과내역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월달, 왜냐하면 월 단위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3월 31일자로 소급해서 회계 처리가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수금 같은 경우도 분기점을 보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월 소정 근로 시간,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8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지 요 정도만 봐주면 되고요. 임금을 그러니까 이 근로 임금 있죠. 임금을 어떤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데 한 명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분명히 배임이 되거든요. 형사건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거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도 거기 나와 있을 건데요. 임차인 분들께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설정되어서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갈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실 때 그때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달라고 해서 장충금을 그 소유주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소유주분들께서는 또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뭐 임차인으로도 있어 봤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살아가는데 좀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소유주분들께서. 부동산 계약서 자체에 여러분들께서, 임차인께서, 소유주하고, 관리비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문구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은 아니거든요. 사적 계약이라서.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그럼 그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게 그런 걸 문구를 안 넣는 게 좋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수선유지 충당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소화기, 이런 것, 소화기란다.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퀴벌레 이런 거 없애주는 약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보일러 세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런 부분도, 사실 수선유지 충당금 같은 거, 저희도 아직 그까지는 되지는 않는데, 제가 다음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아마 관리사무소 계속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좀 바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누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고치고 하기 좀 바쁘거든요, 직원분들께서. 그래서 시간 여유가 다음에 될 때, 수선유지 충당금도 1년 정도에서 수선유지 충당금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좀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예를 들어 20만원이 발생했고, 4월달은 전혀 없다가 또 5월달에 또 100만원씩 발생하고, 이래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관리비가 거기서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10% 갑자기 올라갔다가 어떨 땐 내려갔다가 또 20% 올라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 충당금 같은 경우도 1년치 데이터를 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1월 달에 수선 충당금이 10만원이 됐다. 작게 해볼게요. 10만원이 됐다. 근데 2월 달에 8만원이고 3월 달에 또 12만원이다. 이걸 갖다가 1, 2, 3월 달에 그럼 이제 딱 우리가 아니까 매월 10만원씩 균등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만원에다가 8만원 되면은 20%가 줄어드는데, 이제 8만원에서 12만원 좀 꽁충 올라가는 거죠, 또.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선 어쨌든 유지 충당금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균등 부과, 1년에 대해서 균등 부과할 수 있도록 이제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같은 경우도 월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비품이라든지 공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거 같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산화 시켜서 감가상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상가나 어쨌든 집합 건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물품 대장을 과연 만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품 대장이 전산화되어서 만들어지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제대로 물품 대장 만들어져서 그 물품 대장이 자기 샀던 어떤 비품이라든 공기구가 어떻게 그걸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비도 제대로 청소비가 지금 되고 있는가 이런 건데, 저희 이 청소비 부분은 크게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관리업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관리업체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화장지가 있다고 합시다. 화장지 같은 경우도 우리 화장실은 우리는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우리 손 닦는 티슈용도 있고 또 화장실 안에 있는 화장지도 따로 있고요. 이렇거든요. 그리고 뭐 물비누도 좀 있는데 그런데 그 티슈라든지 우리가 화장지라든지 뭐 물비누가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데 가격이 틀려요. 그 고정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한 2달에 한 번씩 들고 온다 하더라도 한 60만원, 70만원, 4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들? 저희는 그런 거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관리업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협의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업체가 하는 또 청소 공구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대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로 간에 로비를 사용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관리단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곳을 여러 군데를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다른 곳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관리소장님들 중에서도 그 관리업체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안 해주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되게 뭐라 해야 됩니다. 관리소장을 뭐라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관리업체에 있는 분을 뭐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도 웬만하면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청렴한 분을 되도록이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제가 볼 때 일을 잘하면 최고 좋고, 일을 잘하면 청소를 친절하신 분 최고 좋고, 안 그러면 일을 또 못하시고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하신 관리인이나 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이 좀 일이 좀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참고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 받도록 할 테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그 소장님들도 어떤 청렴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되실 분들이 청렴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체를 시켜야죠. 이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하고 전기, 도시가스료 이런 거 거의 부과를 잘못한 경우는 없을 텐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 계량기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저 의심스러우면 그런 거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든지 선수금, 연체료 수입, 잡수입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아마 본인들이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관리업체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수입을 가져간다,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엄청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악덕 관리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퇴출을 시켜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하는 입점주들에 대해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격리분이 대체전표를 회계 처리를 하는데 대체전표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됩니다. 입금 출금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체전표를 무조건 분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대체전표가 뭔지를 모르겠다면 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든지 이렇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위원들께서는 특히 회장이나 위원들께서는 좀 회계를 좀 아신다면 전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관리비 있는 부분은 학계전에 신산표를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거기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월간 흐름하고 분기별 흐름을 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매달 이렇게 가지고는 옵니다. 보는데 학계전에 신산표를 왜 안 보냐면 그 분계장을 저는 일일이 좀 다 검토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좀 여러분들 있는 분쟁이 많고 이렇다면 단위 그걸 또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 흔히 그게 좀 보입니다. 예, 저 인간들이 뭐 이상하게 하고 있다, 꽁수를 부리고 있다, 왜 보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전체 흐름은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은 어쨌든 계정 과목은 전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아까 그런 걸 좀 살펴보면 된다는 거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관리 비용이 곧 관리 수입이 되는 거고, 관리 외 비용이 관리 외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뭐 공동주택이든 우리 집합 건물 안에 뭐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아파트든 이렇게 집합 건물이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관리비 이렇게 청구를 하는 부분은. 그리고 여러분들 자산을 알다시피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자산이 무엇이고 유동자산이 무엇인지 좀 분류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만약 관리비 있는 부분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게 뭐가 흐름이 딱 보입니다. 그 다음 자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우리가 관리비 있는 관리비를 내는데 뭐 자본이라서 뭐 따로 이렇게 자본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가 소유주기 때문에 호실마다 구분 소유주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그래. 물론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자본은 딴 건 아니고요. 관리비에서는 그냥 단기순이, 그러니까 1년치에 대한 단기순이 그걸 자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1년 지났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면 되고요. 그다음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정부채 쪽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고정부채들 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재조정을 많이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제 말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너무 좀 갑질한다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도록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관리업체가 모든 것을 처음 시행사가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건비도 책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저희도 우리 처음에 그래 됐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시행사에서 데려온 선임 위탁한 업체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건 뭐 소정 월급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뭐 상여금도 주고 뭐 별짓 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직원분들에 대한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관리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물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직원분들 상생을 하는데도 서로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아주 뭐 관리업체에서 이상한 식으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정 다 하고, 한마디로 이게 입점에 있는 분들이 또는 소유주분들이 노예가 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여쭤보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 말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인권 배ring을 좀 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관리비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이 많이 든다. 의문이 왜 드는가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저한테 전국 각지에서 오는 분들을 보면 그 건물을 지은 시행사들이 보통 위탁한 한 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하자 보수도 안 해준다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사들은 그렇게 해서 보증보험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시공사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 보증해놓은 걸 다 들고 갈 수 있거든요. 몇십억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관리업체를 데려온다는 거고, 그러면 그 관리업체들도 좀 서로 간에 어떤 딜을 해서 서로 간에 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딜을 해서 보통 관리비도 뭐 시행사 측에 있는데 탕감을 해주고 연체료를 없애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많다는 거죠.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둘째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비가 이제 부가서가 고지서다지 말이죠. 그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살펴보세요. 시행사에서 이렇게 위탁한 그 관리업체는 여러분들이 거의 구분 소유자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대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 굉장히 어떤 뭐 노예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이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러면 관리비 고지서를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정 직계표를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회계를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쭉 살펴보아서 이거는 왜 그랬는가 해갖고 또 학계잔액 시산표도 필요하면 좀 뽑아달라 라고 이렇게 해줘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줘서 따질 거는 따져줬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